everyone, my name is Jason and today I'll be teaching English.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최우용 선생님이고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수학 공부를 영어로 하겠습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로 준비를 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와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영어 공부를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가 학생들 가르칠 때 실수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학생들이 집중해서 수업에 공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럼 저희가 오늘 할 부분은요, 지난 레슨에 이어서 분수의 나눗셈을 할 텐데요. 일단 이번 레슨을 하기 전에 교과서 4에서 5쪽에 나오는 내용을 한번 복습을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면 이제 지난번 했던 레슨의 많은 단어들이나 그런 개념들이 이제 이번 레슨에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단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에 대해서 저희가 배웠었는데요. 이제 특별히 쓰지는 않을게요. 자연수는 저희가 natural number라고 했었죠. natural number. 그리고 단위 분수는 unit, fraction. 두 단어 unit하고 fraction 해서 단위 분수가 됩니다. 자, 그리고 했던 부분이 이제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하면 자연수는 뭐 3, 7, 6 이런 숫자들이고 단위 분수는 그러한 숫자가 분모에 들어가고 분자에는 1이 있는 분수를 단위 분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분의 1, 3분의 1, 9분의 1, 10분의 1 이런 식으로 분모에는 어떤 자연수가 있고 분자에 1이 있을 때 단위 분수라고 했다고 저희가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하면 자연수가 세모고 단위 분수를 나누기 네모분의 1이라고 했을 때 이거를 바꿔서 쓰면 자, 세모가 되고 나눗셈은 곱셈이 되고 단위 분수가 똑같은 자연수로 바뀐다고 저희가 했었죠. 그래서 단위 분수의 분모에 있는 숫자가 자연수가 되어서 나눗셈은 곱셈이 되어서 이 식을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기억해 주시고, 자, 분수를 저희가 한번 봤었는데요. 분수는 fraction입니다. fraction. 그래서 발음하실 때 R 발음 주의하시고, 자, 분수는 자연수가 분모와 분자에 있는 숫자가 많았는데요. 네모분의 뭐 동그라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바로 분수입니다. 그래서 fraction 하시면 되고요. 자, 분모를 영어로 했을 때 바로 denominator가 됐었고, 분자를 영어로 했을 때 numerator가 됐었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번 레슨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배울 단어는 총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공식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formula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일 때는 formula가 되고요. 여러 개일 때는 formula가 됩니다. 그래서 formulae. 끝에 e가 붙는데요. 특별히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혹시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formula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단어가 바로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equation. 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중요한데요. 공식은 formula, 방정식은 equation이에요. 자, 공식과 방정식의 차이는 보통 둘 다 그냥 식이라고 하는데 굳이 구분을 짓자면 공식 같은 경우는 어떠한 변수들, 뭐 세모가 됐던 네모가 됐던 뭐 아니면 영어로는 x나 y 혹은 뭐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우유의 병의 개수라든지 아니면 한 사람이 마시는 우유의 양 이런 거를 말할 때 어떤 모르는 것을 표현할 때 변수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식은 어떤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나타냅니다. 공식에 대해서 저희가 나중에 예제를 가지고 좀 더 할 거고요. 방정식은 공식과 매우 비슷하지만 그냥 어떤 모든 식을 다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3 더하기 5는 8 이것도 방정식이고요. 공식처럼 이제 나와 있는 부분도 다 방정식이라고 해요. 그래서 방정식 안에 공식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차이점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 저희가 볼 단어는 바로 문제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인데요. 자, 어떤 문제를 풀다 할 때 solve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 단어 꼭 기억해 주세요. 어떤 문제를 풀다 할 때 solve the problem 하면 되고요. 자, solve the problem 했기 때문에 바로 그 단어 problem도 저희가 공부해야 합니다. problem은 바로 문제라는 단어입니다. 이 문제는 보통 수학 문제 할 때도 problem 하고요. 어떤 또 일을 할 때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문제를 할 때 이 problem을 씁니다. 그래서 네 단어 formula, equation, solve, problem. 저희가 발음을 잠깐 보고 갈게요. formula 할 때 이 F 발음. 그러니까 F 발음은 f가 됩니다. 그래서 윗니가 아랫 입술을 이렇게 긁는 거예요. 그래서 윗니가 아랫 입술을 긁는 발음이에요. 그래서 fa가 되고요. 이 R 발음 R 해서 자 혀가 천장 안에 위에 이렇게 말려 들어가는 닿지는 않는 그런 발음입니다. 그래서 fa 하고 R 해서 for가 되고요. for 그리고 formula가 됩니다. 다음 단어는 equation. 자, equation에서 주의해야 될 발음 바로 tion입니다. 보통 tion 하거나 그럴 텐데 그렇게 안 되고 tion이 될 경우 tion이 됩니다. tion. 그래서 sh 발음이 들어가요. tion. 그래서 equation. 그래서 equation 하면 되고요. 다음 단어는 solve입니다. solve. 자, 이 단어에 주의해야 될 발음은요, 바로 V 발음입니다. 자, F처럼 V도 윗니가 아랫 입술을 긁습니다. 그래서 V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solve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단어 problem을 볼게요. problem 같은 경우도 R 발음이 있죠. 그래서 R 발음을 위에서는 for 할 때 이렇게 된다고 했었는데 여기서는 보시면 pra 똑같이 혀가 천장 안에 닿긴 하는데요. 이것보다 좀 더 굴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pra 해서 problem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단어를 다 공부했으니까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저희가 문제를 볼 게 이제 두세 문제 되는데요. 첫 번째 문제는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한글로 설명을 쭉 하고 푸는 방식을 설명해 드리고 나서 제가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문장마다 아니면 섹션마다 나눠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 문제부터는 일단 한글로 읽기만 하고 풀이는 다 영어로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문제를 볼게요. 자, 문제를 읽겠습니다. 자, 1리터짜리 우유가 6병 있습니다. 한 사람이 2분의 1리터씩 마신다면 모두 몇 명이 마실 수 있습니까? 라는 문제죠. 자, 문제를 봤으면 해야 되는 게 총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어진 것과 구하고 싶은 것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를 봤을 때 주어진 정보가 무엇인지 보시면 됩니다. 첫 번째, 1리터짜리 우유라고 했죠. 그래서 1리터짜리 우유라는 뜻은 한 병에 우유가 1리터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가 한 병에 1리터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첫 번째로 주어진 정보고요. 두 번째를 보면 우유가 6병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우유가 바로 총 6병이 있는 거예요. 우유가 총 6병 있죠. 자, 두 번째 정보를 찾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을 보면 한 사람이 2분의 1리터씩 마신다면 그렇기 때문에 자, 한 사람이 마시는 우유의 양은 2분의 1리터예요. 자, 한 사람은 2분의 1리터씩 마셔요. 자, 세 번째 정보가 있었죠? 그럼 마지막 보시면 마신다면 모두 몇 명이 마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총 모두 몇 명이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자,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게 바로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실 수 있는가? 총 몇 명
우유를 마시는지. 총 4가지 정보가 있죠. 첫 번째는 우유 한 병에 1리터라는 것, 두 번째는 우유가 총 6병 있는 것, 세 번째는 한 사람당 2분의 1씩 마시는, 2분의 1리터씩 마시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주어진 정보가 바로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시는지를 바로 저희가 찾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구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몇 명의 사람이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시는지. 자,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저희가 그 다음 거를 해볼게요. 자, 문제를 봤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것을 찾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로 이것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거예요. 자, 제가 식에는 2가지가 있다고 했죠. 바로 방정식이 있고 등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과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식은 저희가 봤을 때 equation과 포뮬러가 있다고 했었죠. 자, equation 같은 경우는 방정식이었고요. 포뮬러 같은 경우는 공식이었습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식을 세웁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식은 바로 공식이에요. 왜냐하면 저희가 찾으려는 것, 저희가 이제 얻은 그 정보들과 구하려는 것, 이 2가지의 변수, 모르는 숫자를 저희가 이제 풀고 싶은 거기 때문에 공식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저희가 주어진 게 한 병에는 1리터, 그리고 총 6병이 있는 것, 한 사람은 2분의 1리터의 우유를 마시는 것, 그리고 총 몇 명이 마시는지 4가지가 있었죠. 그러면 일단 구하고 싶은 정보는 바로 총 몇 명이죠? 총 몇 명. 자,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시는지를 저희가 구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구하려면 자, 총 몇 명이 마시려는지 구하려면 일단 우유가 얼마큼 있는지를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한 사람당 몇 리터씩 마시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구할 수 있는 게 바로 총 우유 양입니다. 그래서 리터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 나누기 한 사람당 몇 리터를 마시는지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한 사람당 마시는 양. 그래서 이렇게만 쓸게요. 자, 리터로 표현이 되고요. 그래서 총 몇 명이 마시는지를 구하려면 총 우유 양 나누기 한 사람당 마시는 양을 하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유를 표현을 안 하고 사과가 있다면 사과가 4개 있습니다. 한 사람당 2개씩 먹어요. 한 사람당 2개씩 먹어요. 그러면 총 4개가 있으면 나누기 2개씩 해서 총 2명이 먹겠죠. 그래서 사과가 총 4개가 있는데 한 사람당 2개씩 먹으면 한 사람, 2사람 해서 총 2명이 먹죠. 이것과 똑같이 총 우유 양이 있어요. 그리고 한 사람당 마시는 우유의 양을 계산을 하면 총 몇 명이 마시는지 저희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게요. 일단 저희가 주어진 정보 중에 하나를 보면은 한 사람당 몇 리터를 마시는지는 주어졌죠. 자, 한 사람당 2분의 1리터씩 마신다고 나와 있어요. 자, 총 우유 양은 저희가 따로 구해야 돼요. 그래서 총 우유 양은 한 병에 들은 우유의 양과 곱하기 총 몇 병인지를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총 우유양은 한 병에 들은 우유양과 총 몇 병인지 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료수가 있어요. 음료수 하나에
2리터씩이에요. 근데 음료수가 총 3개가 있으면 다 똑같이 2리터씩이고요. 그러면 총 6리터가 되겠죠. 그래서 2 곱하기 3을 했기 때문에 2리터씩 한 병에 들어있는 양 곱하기 개수 하나, 둘, 셋 했기 때문에 6리터가 나온 거예요. 똑같이 한 병에 드는 우유의 양 곱하기 총 몇 병인지를 하면 저희가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위에 있는 공식이랑 쓰면 자, 총 몇 명이 마시는지를 구하려면 일단 한 병의 우유 양을 구하면 되겠죠. 곱하기 총 몇 병인지 그리고 나누기 저희가 마지막 했었죠. 한 사람당 몇 리터 마시는지를 구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총 우유의 양이었고요. 그리고 그 몇 리터인지를 구하면 그거를 한 사람당 몇 리터씩 마시는지를 나누면 총 몇 명이 마실 수 있는지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공식을 저희가 세웠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해야 되는 게 주어진 것과 구하려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주어진 것 한 병에 들어있는 우유 양 주어진 정보였고요. 총 몇 병이 있었는지도 주어진 정보였고요. 한 사람당 몇 리터를 마시는지도 주어진 정보였습니다. 그리고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실 수 있는지가 바로 구하고 싶은 정보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해야 될 게 바로 공식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시는지는 한 병의 우유 양 곱하기 총 몇 병이 있는지 해서 총 몇 리터의 우유가 있는지를 구하고 나누기 한 사람당 몇 리터씩 마시는지 그래서 총 몇 명이 우유를 마실 수 있는지를 저희가 구하는 공식, 포뮬라를 세우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두 번째 까지 다 했어요. 포뮬라까지 세웠고요. 자, 이제 이거를 그냥 놔두고 그 밑에다가 세 번째 걸 할게요. 세 번째 거는 바로 이 식을 풀면 됩니다. 자, 이 식을 푼다고 할 때는 총 두 가지로 말을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공식을 풀다 라고 해도 되고요. 아니면 공식을 가지고 방정식을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방정식은 아까 equation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안에다가 숫자들을 넣으면 그게 방정식이 되는 거예요. 자, 총 몇 명인지 저희가 모르죠. 그래서 물음표로 할게요. 몇 명인지 모르고요. 자, 채워 넣어 볼게요. 한 병의 우유 양 바로 1리터였죠. 그래서 1리터가 한 병의 우유 양이고요. 곱하기 자, 총 몇 병이 있었죠? 바로 6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6병의 우유가 있었고요. 나누기 자, 한 사람당 몇 리터씩 마셨냐면 바로 2분의 1리터씩 마셨습니다. 그래서 1리터 곱하기 6병 나누기 2분의 1리터 하면은 자, 1 곱하기 6을 하면 6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 2분의 1. 자, 이 문제는 저희가 전 레슨에서 했었는데요.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죠. 첫 번째는 6이라는 이제 막대기를 1로 나눠서 그 1이라는 막대기 안에 2분의 1이 몇 개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저희가 바로 오늘도 아까 한번 복습을 했었던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해도 됩니다. 그래서 6은 자연수죠. 2분의 1은 분모에는 자연수가 있고 분자에는 1이기 때문에 얘는 단위 분수예요. 그래서 얘를 계산을 하면 6 곱하기 단위 분수이기 때문에 2로 바뀔 수 있죠. 그래서 6 곱하기 2는 1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총 12명이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푸시면 돼요. 이거를 가지고 제가 다른 방식으로 푸는 거를 한 번만 보여드리고 제가 바로 영어로 넘어갈게요. 자, 일단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이고요.
0, 1, 2, 3, 4, 5, 6. 자, 0부터 6까지 총 6이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이거를 저희가 1로 나누라고 했죠. 그래서 1로 나누면 총 6개가 돼요. 그리고 이 1이라는 걸 봤을 때, 자, 얘를 좀 확대해서 그려볼게요. 이런 식으로 0에서 1까지 있으면 이거를 2분의 1로 나누시면 돼요. 그래서 1 안에 2분의 1이 몇 개가 있는지 바로 2개가 있죠. 그래서 0부터 2분의 1, 2분의 1에서 1. 그래서 2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가 있고 요 한 칸에 총 2개가 있으면 다 2개씩 있는 거예요. 그래서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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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그래서 2개를 다 더하면 총 12개가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려도 되고요. 아니면 이런 식으로 자연수 나누기 단위 분수를 해서 이렇게 식을 바꿔서 6 곱하기 2로 바꿔서 12. 이런 식으로 구하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전체적인 부분을 영어로 한번 쭉 해볼게요. 네, 그러면 영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문제를 이제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글로 보시고 영어로도 같이 보세요. 자, 문제를 제가 영어로 일단 바꿔볼게요. There are 6 bottles of 1 liter milk. Each person drinks half a liter, or 1/2 liter. How many people can drink milk in total? 자, there are 6 bottles of 1 liter milk 하면 1리터의 우유가 총 6병이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이, 개개인이 한 사람당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drinks, 마시다. 1/2 liter, 2분의 1리터.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2분의 1리터의 우유를 마십니다. 한 사람당 2분의 1리터의 우유를 마십니다. 라고 하시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전에 영어를 했을 때 half a liter 라고 했었죠. 그게 더 영어식 표현인데요. 이제 2분의 1 같은 경우는 절반이잖아요. 그래서 half 하면 절반이거든요. 그래서 2분의 1리터를 영어로 그대로 표현을 하면 1/2 liter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하고 half a liter, 1리터의 절반, half a liter가 있습니다.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바로 how many people, 몇 명의 사람이 can drink, 마실 수 있습니까? milk, 우유를. 몇 명의 사람이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in total, 전체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총 몇 명의 사람이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저희가 또 세 가지로 나눠서 영어를 해볼게요. 첫 번째가 이제 주어진 것, 그리고 구해야 하는 것, 두 가지를 찾으라고 했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find the given variables and the variable in demand. 자, 들리는 단어 variable 있죠? 이거를 변수라고 하는데요. 이제 변하는 숫자여서 변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variable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아까 했던 이제 총 몇 명을 마실 수 있는가 할 때 그것도 변수, variable이고요. 아니면 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우유의 양, 이것도 variable입니다. 그래서 variable 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부분이 V와 R 발음입니다. V는 제가 설명을 했었는데요. V 해서 윗니가 이제 아랫입술을 긁는 V 해서 V 하시면 되고요. R 같은 경우는 very 해서 혀가 천장에 닿지 않는 variable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영어를 읽어볼게요. Find the given, 자 주어진이 바로 given이에요. Find the given variables and the variable in demand. in demand 하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찾는 것, 내가 지금 풀고 싶은 게 바로 어떤 건지를 표현할 때 in demand,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find the given variables, 주어진 것과 and the variable in demand, 찾으려는 변수를 구하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게 그렇게 되고요. 첫 번째 걸 했을 때 저희가 네 가지를 찾았었죠. 세 가지가 주어진 것이었고 한 가지가 저희가 구하고 싶어하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가 우유 한 병에는 1리터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바로 each milk bottle is 1 liter, 아니면 each bottle of milk is 1 liter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each, 각각의 milk bottle, 우유병 is 1 liter, 1리터다. 그래서
각각의 우유병에는, 그러니까 우유 한 병에는 1리터의 우유가 들어있습니다. 라고 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가 총 6병의 우유가 있습니다. 했었죠. 그래서 there are 6 bottles of milk. There are 있습니다. 6 bottles 6병 of milk 우유. 그래서 우유가 6병 있습니다.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 주어진 정보가 바로 각 사람은 2분의 1리터의 우유를 마셨습니다. 했을 때 each person, 자 each가 또 각각이죠. 그래서 each person 각각의 사람은 한 사람당 drinks 마십니다. half a liter of milk. 자, 제가 half a liter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Each person drinks half a liter of milk. 각각의 사람은 2분의 1의 우유를 마십니다. 그래서 한 사람당 2분의 1리터씩 마십니다. 라는 이 세 가지 정보가 있었고요. 자, 마지막 저희가 찾고 싶어하는 정보 바로 How many people can drink milk in total? 자, 총 몇 명의 사람이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했을 때 How many people? 몇 명의 사람? How many? 하면 어떤 숫자를 구하고 싶을 때, 찾고 싶을 때 쓰고요. People, 사람들. Can drink, 마실 수 있습니까? Milk, 우유를. In total,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How many people can drink milk in total? 하면 총 몇 명의 사람이 우유를 마실 수 있습니까? 가 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Write the formula. 자, 제가 바로 아까 했던 공식을 찾아라, 공식을 쓰세요 라는 부분인데요. Write the formula 하시면 되고요. formula가 공식이었죠.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보면 이제 그 공식에 어떤 게 들어간지 있었죠. 처음에 총 몇 명의 사람이 우유를 마실 수 있는지 했을 때 number of people, 자, 사람의 숫자죠. number of people that can drink milk, 우유를 마실 수 있는, 그래서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사람의 숫자 했기 때문에 number of people that can drink milk. 자, 는 있었죠. 그래서 equals, 이 부분도 저희가 지난 레슨에 했었는데요. 는 하면 equals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온 게 바로 한 병에 들은 우유의 양. amount of milk in a bottle. amount, 자, 양이죠. of milk, 우유의 양이에요. in a bottle, 한 병에 들어있는. 그리고 곱하기 multiplied by. 자, 이 부분도 저희가 했어요. 지난 레슨 때 나누기 할 때 divided by, multiplied by 했었죠. 그래서 곱하기 병의 개수. 그래서 number of bottles of milk 아니면 number of milk bottles, 우유병의 개수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이 바로 나누기 divided by. 그 다음이 이제 한 사람이 우유를 얼마나 마시는지. amount of milk each person drinks. 그래서 amount of milk, 우유의 또 양이죠. each person, 각각의 사람, drinks, 마시는. 그래서 각각의 사람이 마시는 우유의 양이기 때문에 amount of milk each person drinks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쭉 읽어보면요. Write the formula, 공식을 쓰시오. Number of people that can drink milk, 우유를 마실 수 있는 총 사람의 명수는 equals amount of milk in a bottle, 한 병에 들은 우유의 양, multiplied by, 곱하기 number of bottles of milk, 우유의 우유병이 총 몇 개 있는지, divided by, 나누기 amount of milk each person drinks, 각 사람이 마시는 우유가 몇 리터가 되는지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number of people that can drink milk equals amount of milk in a bottle times multiplied by number of bottles of milk divided by amount of milk each person drinks 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제 영어로 보면 좀 복잡할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짚어보시면서 다시 공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해야 되는 게 바로 solve the formula 아니면 write the equation. 그래서 공식을 풀거나 아니면 방정식을 풀어라, 방정식을 써라 라는 부분인데요. 자, 이 부분은 보드에 써서 영어로 한번 해볼게요. 저희가 다 했던 부분이에요. 1 곱하기 6 나누기 2분의 1은 12였죠. 자, 이걸 그냥 영어로 읽을게요. 1 multiplied by 6 divided by half 아니면 1 over 2 equals 12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읽을게요. 1 multiplied by 6 divided by 1 over 2 equals 12. 자, 이게 바로 multiplied by 혹은 times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1 times 6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1 multiplied by 6 6 divided by 1 over 2 equals 12. 자, 이게 바로 multiplied by 혹은 times라고 하면 되고요. 그래서 1 times 6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바로 1 multiplied by 6 6 divided by 1 over 2 equals 12.
divided by 하시면 되고요. 이 부분이 바로 equals. 그래서 1 multiplied by 아니면 1 times 6 하시고 divided by 1 over 2 equals 12. 자, 분수할 때 1 over 2 라고 한다고 했죠. 그래서 위에 있는 숫자 먼저 말하고 1, 그 다음에 over 2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돼요. 네, 첫 번째 문제를 다 풀었고요. 저희가 두 번째 문제부터는 일단 한글로 문제만 읽고 바로 영어로 문제와 풀이를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설탕이 3과 7분의 3kg을 한 봉지에 14분의 3kg씩 담으면 몇 봉지가 됩니까? 라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볼게요. 일단 설탕이 3과 7분의 3kg이 있죠. 그리고 한 봉지에 14분의 3씩 담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고 싶은 게 총 몇 봉지? 자, 문제를 바로 영어로 제가 해볼게요. There are 3 and 3 over 7 kilograms of sugar in a bag. Each bag has 3 over 14 kilograms. How many bags are there?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In a bag, 다시 한번 해볼게요. In total, there are 3 and 3 over 7 kilograms of sugar. In each bag, there are 3 over 14 kilograms of sugar. How many bags are there? 자, 설탕이 총 3과 7분의 3kg이 있고 한 봉지에는 14분의 3kg이 들어있어요. 총 몇 봉지가 되겠습니까? 자, 영어로 바로 풀면 총 몇 봉지? How many bags of sugar? 자, 총 몇 봉지가 바로 How many bags of sugar가 되고요. 자, 그 다음이 쓸게요. How many bags of sugar 이 되겠죠? 그리고 이것을 구하려면 자, 총 설탕이 얼마큼 있는지를 알면 되겠죠. 그래서 total amount of sugar 나누기 divided by 한 봉지에 얼마큼 있는지 amount of sugar in each bag. 그래서 how many bags of sugar 아니면 the number of sugar bags를 해도 되고요. 그래서 how many bags of sugar 이라는 것을 제가 구하고 싶으면 equals total amount of sugar 자 이거였죠. divided by amount of sugar in each bag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풀면요. 자, 3과 7분의 3이죠. 자, 이거를 이 앞에 있는 3을 저희가 없애고 싶은 거예요. 자, 이 3은 바로 분모에 있는 숫자가 총 3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은 7이 총 3개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7분의 3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을 3개를 하면 21이죠. 그리고 더하기 이거를 하면 총 7분의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방법은 앞에 숫자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숫자를 분모로 곱해주세요. 그래서 7 곱하기 3 하면 21이 되죠. 그리고 이 숫자와 이 분자에 있는 숫자를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21 더하기 3 하면 24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온 게 한 봉지에 14분의 3
이게 한 봉지의 개수고요. 한 봉지의 양이고요. 이게 전체입니다. 자, 그러면 총 몇 봉지를 구하려면 전체 설탕의 양 total amount of sugar divided by amount of sugar in each bag or in one bag 라고 했었죠. 그러면 24 over 7 divided by 3 over 14을 하시면 돼요. equals. 자, 저희가 이제 교과서 전 부분을 보면 나오는데 24 over 7 times. 자, 14분의 3이죠. 곱셈이 되면서 분모와 분자가 자리를 바꿉니다. 3 over 14. 그래서 24 over 7 divided by 3 over 14 equals 24 divided by 7 times 실수를 했네요. 14 over 3 자리가 바뀌니까요. 14 over 3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하시면 자 여기서 7 곱하기 3을 할 수 있어요. 7 times 3는 쉬운데 24 곱하기 14는 되게 어렵죠. 그래서 나눠주면 되는데요. 여기 7이 하나 있고 자 이걸 다시 쓸게요. 24는 3 곱하기 8이 됩니다. 그렇죠? 14는 7 곱하기 2가 되고요. 그래서 7과 7, 3과 3을 해서 답은 8 곱하기 2가 되겠죠. 그래서 16이 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24 over 7 divided by 3 over 14 equals 24 over 7 times 14 over 3 equals 3 times 8 over 7 times 7 times 2 over 3 equals 8 times 2 equals 16. 그래서 답은 16 bags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그래서 영어를 한 번 더 하면요. How many bags of sugar are there? How many bags of sugar are there? 설탕수 몇 개 있습니까? How many bags of sugar are there? Equals total amount of sugar divided by amount of sugar in each bag 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희가 한 게 total amount of sugar equals 24 over 7. 자, 이 숫자를 구한 것은 바로 여기서 구했죠. 3 and 3 over 7 라는 분수에서 we got 24 over 7 divided by 그리고 한 봉지에 들어있는 설탕의 양 3 over 14. 그래서 24 over 7 divided by 3 over 14 equals 자, 나눗셈을 곱셈을 바꿔주고 싶었죠? 그래서 바꿔주고 뒤에 있는 분수가 자리를 바꾼 거예요. 24 over 7 times 14 over 3 equals 3 times 8 over 7 times 7 times 2 over 3 equals 8 times 2 equals 16 이라고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문제보다는 좀 어렵지만 한 번 더 보시면서 이제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를 보고 마지막 문제는 정말 영어로만 다 설명을 해볼게요. 자, 세 번째 문제는 넓이가 6과 8분의 7 제곱센티미터인 직사각형이 있습니다. 가로가 1과 6분의 5cm라고 할 때 세로는 총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일단 영어로 할 테니까 한번 이제 제가 준비한 슬라이드와 비교를 해서 한번 보세요. I'm going to draw a rectangle. The area equals 6 and 7 over 8 centimeters squared. The length equals 1 and 5 over 6 centimeters. What's the width? 자,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넓이. So we have a rectangle. 직사각형이 있죠? The area equals 6 and 7 over 8 centimeters squared. The length is 1 and 5 over 6 centimeters. What's the width? 6 and 7 over 8 equals
6 times 8 plus 7 over 8 equals 48 plus 7 over 8 equals 55 over 8. 1 and 5 over 6 equals 6 times 1 plus 5 over 6 equals 6 plus 5 over 6 equals 11 over 6. So we have 55 over 8 and 11 over 6. So we have area is 55 over 8 centimeters squared, and length is 11 over 6 centimeters. We want to find width. Area equals, so the formula for the area equals length times width. So the formula for the width equals area divided by length equals area was 55 over 8 divided by length was 11 over 6 equals division becomes multiplication. So 55 over 8 divided by 11 over 6 equals 55 over 8 times, division becomes multiplication, times 6 over 11. Denominator and numerator changes position. Equals 55 is 5 times 11 over 2 times 4 times 2 times 3, 11 times 1. So 11, 11, 2, 2, 5 over 4 times 3 over 1 equals 5 times 3 over 4 times 1 일로 가서 15 over 4. So the width is 15 over 4 centimeters.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다 영어로 했는데요. 외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영어로만 강의를 수업을 하기 때문에 제가 한번 어떤 느낌인지 영어로만 다 해봤어요. 그래서 we have a rectangle. Area is 6 and 7 over 8 centimeters squared. The length is 1 and 5 over 6 centimeters. And the width, we don't know what it is. What's the width? We want to find out. Area 6 and 7 over 8 equals 55 over 8. 자, 이렇게 풀었죠? 55 over 8 centimeters squared. Length is 11 over 6 centimeters. 자, 이것도 여기서 풀었습니다. Area, the formula for the area. 자, 공식이죠? Formula for the area equals length times width. Width equals area divided by length. Equals 55 over 8. 여기서 나왔죠? Divided by length. 11 over 6 equals. 자, division, 자, 나눗셈이 곱셈이 되면서 분수가 바뀌죠? Division becomes multiplication. 55 over 8 multiplied by 6 over 11 equals. 자, 이런 식으로 계산했고요. 그 나중에 나온 게 55 over 8 times 6 over 11 equals 15 over 4. So the width is 15 over 4 centimeters.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를 보시고 한번 비교를 보시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 다음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 학생들이 이렇게 함께 공부할 수 있으면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으면 합니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지만 공부를 열심히 해서 다 이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모두 다 건강 지켜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